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일단 제 얼굴 비치면서 하는 거는 좀, 일단 화장을 해본 적은 없지만 좀 말쑥하게 하고, 제대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분장도 하더라고요. 눈썹도 그리고, 뭐, 보톡스까지 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안 돼서, 그냥 대신 말쑥하게 이제 찍었던 사진, 좀 이게 몇 년 전 사진이라 지금은 더 늙었지만,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지금 전원책 씨를 비롯해서 전원책 씨 주장이 빅텐트 이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나경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죠. 예. 나경원 같은 사람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우리 우파의 활로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주 애국당 사람들 같은 주장이죠. 초강경파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 분열파들, 복당파들, 탄핵 찬성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일단 이자들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축소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넓은 범위로서 이 바운더리를 정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끼워주자. 그래서 일단 외연을 넓혀서 중도적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 만약에 전자처럼 하면은 또 분열되고 만다. 분열되고 말아서 결국은 분열된 우파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또 좌파한테 지고 만다. 이게 두 가지 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의 에피타이저로 좀 가벼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말하려는 이슈보다는 좀 그래도 가벼운 에피타이저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좌파인지 중도파인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을 찬성했거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태극기를 들지 마라. 당신만 애국이냐? 우리도 애국인데 왜 애국 운동한다 그러냐? 이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혐오감 느낀다. 응? 왜 태극기 같은 국가의 상징을 자기네들이 독점하느냐? 예? 태극기 들지 마라. 태극기 들지 말고 애국운동이란 명칭도 쓰지 마라. 왜 너네만 애국이냐? 우리도 애국이다. 촛불 들고 하는 사람들도 애국이다. 왜 너희들이 애국운동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명칭의 문제와 또 연결된 것이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에서는 1,000,000원 물어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영주 변호사한테. 그게 이제 이것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고 할 때 사실 우리가 탄핵 초기 단계에는 진보 보수 이렇게 많이 논았어요. 진보다 보수다. 그러다가 명칭 자체가 진보라는 거는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 거다.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그럼 정작 좌파인 사람들한테 당신은 좌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왜 좌파냐 이럽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자기는 올바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올바른 사람. 좌도 우도 아니고 올바른 사람이지 내가 왜 좌파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올바르냐? 그러면은 뭐 사회적 정의, 공평, 뭐 평등, 뭐 인권 이런 거를 내가 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사람이지 내가 왜 좌파냐. 근데 얘기 가만 들어보면 그게 좌파거든요. 뭐 인권이다, 뭐 평등이다, 뭐 양성평등, 뭐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트랜스젠더, 호모 이런 것까지 이제 옹호하는 걸로 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좌파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좌파라는 그 명칭은 본인들이 나는 좌파이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 우파 쪽에서 당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당신 생각에는 올바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좌파야 이렇게 씌워지는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좌파다. 나는 좌파로서 뭐 긍지를 느낀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파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요즘 우파라는 명칭을 요즘 와서 쓰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다가 요즘 이제 진보 보수라는 구별보다는 우파냐 좌파냐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요즘은 우파라는 그 명칭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파라는 사람들은 내가 왜 우파냐? 이렇게 내가 옳은 사람이지 나는 우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파라는 사람들은 내가 우파이다. 그리고 내가 옳은 사람이다. 내가 애국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스스로 우파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도 좌파처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좌파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나를 뭐 옳은 사람으로 불러달라 이거죠. 좌파인 사람들은 나는 좌파가 아니고 좌우랑 난 관심도 없고 나는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올바른 사람으로 불러달라. 올바른 파. 뭐 올바른 파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명칭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이 이렇게 불러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 게 어떤 거와 연관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순복음교회, 순전히 복음교회라는 얘기죠. 순복음교회. 그럼 뭐 다른 교회는 다 가짜 복음이란 얘기냐? 당신들 순복음이라는 명칭 쓰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당신들 태극기를 쓰지 마라 하는 얘기는 순복음교회 보고 당신들 순복음이라는 명칭 쓰지 마라. 그럼 당신들만 순전히 복음이고 우리는 가짜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뭐 중앙교회 그럼 당신만 뭐 중앙에 있는 거냐? 예, 중앙이라는 명칭 쓰지 마라. 뭐 당신네 그 동네 명칭 따라서 무슨 뭐 종로교회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라. 중앙교회가 뭐 그럼 당신만 중앙에 있고 우리는 뭐 변두리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또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정의당은 사실 그 정의당이 아니고 당신은 불의당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 이름은 정의당이다. 그러면 당신이 왜 정의를 독차지하느냐? 정의란 이름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자기 이름을 정의당이다 이렇게 정의라고 불러버리면 뭐 민주당이다 이렇게 자기들 이름을 지어버리면은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태극기를 들지 마라 그런 요구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들도 태극기 들면 돼요. 예, 자기들이 애국하는 운동이고 자기들이 그래서 한때는 그 세월호 그 마크를 뭐 태극기 위에다 달고서 나와서 뭐 휘둘던 애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태극기를 변조하지 마라, 태극기를 모독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걔네들은 태극기라도 들고 나오니까 비록
그거를 세월호 깃발 그 동그란 거 그 위에다 달아갖고 좀 변질시킨 맛은 있었지만, 그래도 태극기라도 들고 나오니까 그래도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태극기 운동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곧바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극기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운동하면서 우리는 촛불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태극기냐? 이거 기운다. 명칭이 너무나 좋은 거 가져간다. 그거 쓰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요구하려면은 자기들도 태극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앙교회다. 그럼 중앙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당신네들 중앙교회란 그 명칭 쓰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가 교회를 세워갖고 그 이름을 중앙교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당신네들 순복음이라는 이름 쓰지 마라.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교회 세워가지고 그 간판을 순복음이라고, 자기도 순복음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태극기를 독점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너희들도 태극기 들고 해. 촛불, 한 손은 촛불 들고 한 손은 태극기 들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을 뭐 닭근이라고 외치면서 탄핵을 외치든 말든 건 너희들 자유고, 태극기 들고 하라 이거. 태극기 들고. 나는 그걸 원해요. 태극기 든 사람들 보고 태극기 내려놓으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태극기를 이쪽에서 독점하는 게 보기 싫으면 너희들도 태극기 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우리가 진짜 태극기 운동이다. 너희들은, 당신네들은 수구 꼴통 잘못된 태극기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라고. 그러면 될 문제인데 왜 태극기 독점하지 마라, 태극기 쓰지 마라 이렇게 이게 그런 게 전체주의적 사고예요. 그런 게 제가 말한 게 자유주의적 사고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란 게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극기 드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태극기 들지 마라. 태극기는 고귀한 거고 우리 같은 애국자들이 쓰는 거다. 당신네들은 보수 꼴통이니까 태극기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도 태극기 들어. 우리가 태극기 운동하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은, 아니 너희들 태극기 들어. 우리가 너희들 태극기 들고 저 촛불 운동하는 거 우리가 언제 방해했냐? 어? 그 너희들이 태극기 운동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를 찍사게 만들으라고. 너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이러면서 박근혜 탄핵 외치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그게 태극기 운동이고, 태극기 운동이 박근혜를 탄핵한 거가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죠. 예.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를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용어 쓰면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딱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주의적 사고의 흐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태극기 들지 마라. 예? 또 왜 당신네들 이름을 애국운동 한다 그러냐? 박사모 운동한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모. 근데 사실 그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박사모가 몇 명입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 태극기 물집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애국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애국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눈꼴 시거든. 그럼 너희들도 애국운동 한다고 해. 어? 왜 깃발은, 자기네들은 무슨 뭐 이상한 깃발 많이 들고 나와서 뭐 하잖아요. 무슨 하여간 셀 수도 없는 많은 깃발, 이상한 깃발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 보러 애국운동이란, 애국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깃발 들지 말고 너희들이 애국운동 하라고. 너희들이 애국운동 하라고. 예. 요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 태극기 운동에 대한, 태극기 쓰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 역겹다, 뭐 왜 애국운동이 당신들 전매 특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가 그 반박 내용입니다. 혹시 제가 반박한 이런 논리가 아이고 귀에 쏙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걸 좀 외웠다가 설전할 때 좀 쓰세요. 자, 그러면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빅텐트론, 나경원 같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빅텐트로 가야 외연이 커지고, 뭐 나경원 같은 사람은 뭐 반성한다는 표현을 좀 한다 그래요. 과거에 탄핵 사태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뭐 이렇게 반성한다는 투의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뭐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뭐 하태경, 뭐 많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책임론, 그것이 일단 먼저 청산되어야 되는 것이 홍준표 대통령 후보로 뛸 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청산되면서 복당했어야 되는데, 청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당이 되었고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한국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야무야 되는 상태로 복당파, 배신자 그룹이 세력을 장악하는 형태가 되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정말 발본색원해서 확실히 정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배신자들과는 같은 하늘 이고 잘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아니면 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게 외연이 확보가 안 되고 잘못하면은 소수 진영으로 몰려버리니까 일단 나경원 같은 사람 정도면은 다 포함시켜 주자. 그래서 우리가 세를 불리고 그렇게 해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입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좌파 진영 사람들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자들과는 같은 하늘을 이고 잘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사실은 진위는 그건데 일단은 빅텐트식으로 넓게 치는 척을 하면서 뭐 나경원이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척 하다가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목을 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좌파들의 그 통일전선 전술이죠.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술. 약할 때는 다 같이 가다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자기네들 핵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쳐버리자.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고 좌파들이 쓰는 방법이죠. 좌파들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우파에서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파가 그런 전략을 쓴다 그러면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핵심을 이루면서 그냥 말로 그래 그럼 다 같이 가자 하는 척 해가지고 먼저 세를 불려서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숙청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파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우파와 좌파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길래 우파는 그게 안 되는가? 이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입장의 그 노선, 이제 일단은 빅텐트를 쳐서 뭐 나경원이든 뭐 이런 사람들 다 끌어안고 일단은 우리가 정권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도 일단 포함시켜서 가자는 입장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남 좋은 일 시켜주는 일 될까봐,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복당파, 배신자 그룹이 오히려 그룹의 리더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오히려 터사구팽 당하는 건 이쪽이고, 그들이 권력을 쥐고 결국은 탄핵이 올바랐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고, 지금 현재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철저한 반성을 일단 안 하고 적당히 하면서 일단은 그 세력을 잡으면은 그냥 눌러앉는 거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걸로 가는 그런 빅텐트론을 할 때는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원래는 첫 번째 이렇게 배신자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이런 강경 노선으로 하면은 소수파로 전락할까봐 빅텐트로 해서 다 포함시켜서 갔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색깔이 변질돼 가지고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가는, 요렇게 될까봐 사실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같이 그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강경하게 어떤 노선을 딱 주장했을 때는 중도적인 사람들과의 연이 좀 아무래도 좀 끊어질 수가 있죠. 이 동물이나 식물학 이런 데 보면은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 그 어떤 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초하는 기초 핵. 그 핵이 건전할 때는 전체 세포가 살아나요. 근데 그 핵이 약하면은 세포가 죽습니다. 그런 원리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빅텐트로 갔을 때에, 빅텐트론을 했을 때에 그 핵을 이루는 탄핵 반대 세력이 핵을 이루고 그 핵이 아주 단단한 핵이 성립이 되면서 빅텐트로 가면은 안전합니다. 그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 계란이 되는 거고, 잘하면 닭이 되는 거고,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딱 잘라서 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든 문제인 건 맞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제가 어저께 그 방송에서 정교재 주필께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그 견해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과 연결되는 문제고, 결국 그것이 오늘 그 커다란 두 가지 이슈의 그 답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떤 국민성인가? 그러면 답이 저절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 선명하고 어떠한 투명한 이런 것보다는 일단 간접적이면서 약간은 불투명한 이러한 식의 국민의식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성을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과 우리 이상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상을 쫓아가지만 내 몸은, 육체는 수렁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너무 내 이상만 쫓아서 허우적거리다가는 수렁에서 못 빠져나가듯이, 지금 내 몸이 있는 상태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텝을 밟으면은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조금 위험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전략적으로 제가 이게 옳고 그름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전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러한 그 빅텐트를 치는 나경원 같은 사람도 일단은 끌어들여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문제는 그 핵을 이루는 그 중심 세력만은 분명히 그 탄핵을 반대하는 확고한 그 세력, 뭐 김진태라든지 뭐 김문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런 사람들이 핵으로서 헤게모니를 쥐는 상태로 나가면서 빅텐트를 어떻게 쓰든 가야 된다. 예, 요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너무 좀 한마디로 단언하기에는 좀 너무 좀 어려운 이슈였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경강부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좀 빨리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이런 그 과거 탄핵 사태에 대한 청산 문제 이런 거와 연관돼 가지고 그 탄핵이 정당했다고 이렇게 무마시키려는 사람들과의 그 어떤 그 알력이나 투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은 끊임없는 도전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는 그 빅텐트론 쪽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는 외연을 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어떤 국민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그렇게 큰 갭이 없을 것이다. 위험성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